특별한 예술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떤 예술이냐고? 이 물감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오늘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까? 느낌을 담아서 해보자. 룰루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어머머머머. 이제 노란색이 필요해. 노란색으로 이렇게. 어떤 예술이 될까? 궁금해요. 따라라라라. 눌러. 종이를 눌러.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괴짜 박사와 함께 만드는 예술 작품. 짜라라라. 이게 뭐야? 이것은 마치 나비? 나도 나비처럼 다리가 없는 대신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날개가 있으면 어디든지 훨훨 날아갈 수 있잖아. 박사님, 나비는 가슴에 세 쌍의 다리가 있는 곤충이에요. 나비는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다고요. 오늘도 꿈틀꿈틀이 박사님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얍!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이번에는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까요?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나비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봄이 되면 꽃밭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하늘하늘 날개와 나불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 덕분에 날비라는 이름이 먼저 생겼대요. 또 나비는 옛날에 남회, 나괴, 남이라고도 불렸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는 약 280종이 있어요. 작은 것은 날개 길이가 1.2cm밖에 되지 않지만 큰 것은 25cm 이상인 것도 있답니다. 나비 날개 길이가 25cm? 5cm가 이 정도니까 25cm면 5cm가 5개. 날개 길이가 이만한 나비가 있다는 거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친구들? 근데 친구들, 나비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비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산굴뚝나비입니다. 산굴뚝나비는요, 제주도에 고립되어 있다가 살아남은 희귀종인데요. 이 산굴뚝나비는 제주도 한라산 1300m 이상의 고지에서만 살고 있대요. 이 산굴뚝나비는 생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순호가 왜 이 나비의 이름이 산굴뚝나비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높은 산에 사니까 산! 그리고 굴뚝은 나비 날개를 자세히 보면 갈색이랑 검정색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여기 작은 굴뚝 모양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산굴뚝나비가 아닐까? 그런데 이 산굴뚝나비의 이름을 지으신 분은 바로 석주면 박사님이에요. 석주면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나비의 대부분의 이름을 지었대요. 우리 석주면 박사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석주명은 일본에서 동물과 식물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와, 나비 찾았다. 저 친구는 나비를 연구하면 좋겠어. 석주명은 한국으로 돌아와 교사로 일하면서 나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며 수많은 나비 표본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나비를 모아 표본을 만듭시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만든 곤충 도감에서 800개가 넘는 엉터리 나비 이름을 없앴어요. 이 나비의 이름은 이게 아니야.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석주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비학자가 되었어요. 조선의 나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순호와 함께 나비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요. 나비는 크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눈, 입, 더듬이가 있고 가슴에는 세 쌍의 다리가 있죠. 그리고 날개까지. 우와, 살펴볼 부분이 정말 많은데 순호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나비의 눈입니다. 눈 나와라, 얍! 나비의 눈은요, 한 쌍의 겹눈이에요. 한 쌍의 겹눈? 그러니까 겹눈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 겹눈이라는 것은요, 작은 눈들이 모여서 만드는 큰 눈을 겹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겹눈은요, 15,000개 이상의 육각형 모양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겹눈인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비는 여러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깔은 몇 가지만 구별할 수 있대요. 다음으로 나비의 입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입이 말려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나 꿀을 빨아먹을 때 이렇게 뿅! 빨대 모양으로 입을 길게 뻗어서 마신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음으로 나비의 다리예요. 나비는요, 곤충이라서 세 쌍의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다리에는 5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마지막 마디에 작은 발톱이 있어요. 볼까요? 여기 작은 발톱 보이나요? 발톱이 있어서 나비가 나무나 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나비는 앞다리 끝부분으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리로 맛을 느낀다고요? 앞다리 끝부분으로 좋아하는 꿀을 찾는 거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꿀이 아니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꿀이네. 먹어볼까? 이야! 이렇게 꿀을 먹는 거예요. 다음으로 날개입니다. 친구들, 나비의 날개를 자세히 관찰하면 부채살처럼 뻗어있는 날개 맥이 있어요. 이렇게요. 날개 맥이요. 이곳으로 나비의 체액, 그러니까 나비 몸속에 있는 물이 들어가 이 큰 날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날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개 표면에 인편이라는 작은 비늘 조각이 있어요. 친구들, 꿈틀꿈틀 물고기 본 적 있나요? 물고기 표면을 보면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죠? 나비의 날개도요, 그와 같은 작은 비늘 조각 인편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인편이 기와장처럼 가지런히 있어서 비가 와도 날개가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다음으로 나비의 배를 볼까요? 나비의 배는요, 10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의 양옆에는 6개에서 7개의 숨구멍인 기문이 있어요. 기문, 너무 어려운 낱말인데요. 숨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코로 숨을 쉬죠? 그런데 나비는요, 이렇게 배에 있는 숨구멍, 기문으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기문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할 수 있나요? 나비과 곤충 중에서 나비를 빼고 나머지를 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순호가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접고 앉아요. 이렇게요. 날개를 접고 앉아요. 그런데 나방은요, 앉을 때 날개를 펴고 앉습니다. 나비고 나방이지요. 그리고 나비는요, 주로 낮에 활동해요.
하지만 나방은 밤에 활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더듬이 모양이 달라요. 나비의 더듬이는요, 이렇게 끝이 뭉툭하거나 갈고리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방의 더듬이는요, 끝이 뾰족하거나 이렇게 빗살 모양이에요. 털이 달려있는 것 같죠? 더듬이로도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4월은 나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짝짓기 하는 달이거든요. 나비는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는데 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충인 나비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나비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나비는 모습을 여러 번 바꾸는 대표적인 완전 변태 곤충이에요. 여기서 변태란 단기간에 모습을 확 바꾼다는 뜻이랍니다. 완전 변태는 유충이 성충이 될 때 번데기 상태를 거치는 것을 말해요. 애벌레와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된답니다. 이처럼 완전 변태 곤충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파리, 벌, 모기 등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자동 인형이에요. 지금부터 순호가 만든 나비 자동 인형을 설명해 줄게요. 오토마타는 자동 장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로 나비 오토마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준비물로는 색종이, 연필, 가위, 풀, 테이프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재에 나비 오토마타 만드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친구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호처럼 나비 오토마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비야, 나비야, 꿈이었어, 꿈이었어. 그런데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나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 나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나비가 다르게 보이죠? 맞아. 이 꿈틀꿈틀 덕분에 이제 나비와 나방을 잘 구분할 수 있다구.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나비의 한사리를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 보세요. 나비는 완전 변태 공충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야.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비야, 나비야.